그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가로수길. 수백만 원짜리 슈퍼카 앞에서 26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네 주제에 감히 내 차에 손을 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그는 수백만 원짜리 사이드 미러를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돈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을 짓밟을 때가 아니라 지켜줄 때 쓰는 거라고. 5채의 건물을 소유한 부자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청년.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잃어버린 것과 절망 속에서 지켜낸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진짜 부자의 의미.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품 상점과 세련된 레스토랑이 늘어선 거리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얼굴들이 오갔지요. 그 거리 한복판에 5채의 건물을 소유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로수길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 할아버지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오후 3시 할아버지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에 든 담배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는 동안 그는 멀리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이 거리에 건물을 하나씩 세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은 3년 전 유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은 할아버지가 건강할 때 건물을 나눠달라며 차가운 말을 던지고 떠났지요. 손자들은 유학을 핑계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안부 한 통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웠을 뿐이었지요. 넓은 건물 안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하루 중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건물 1층 레스토랑 앞에서 발레 파킹을 하는 청년을 만나는 순간이었지요. 청년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26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얼굴에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조끼를 입고 손님들의 차를 받아 주차하는 그의 모습은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2분을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왔지요. 대학 등록금과 월세를 벌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에는 발레 파킹 일을 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그는 손님들에게 늘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했습니다. 차 키를 받을 때도 돌려줄 때도 반드시 2 손으로 공손히 건넸지요. 할아버지가 처음 민호를 알아본 건 3달 전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민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아무도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던 시간 속에서 그 청년만은 매번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드렸고 더운 여름날엔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그 청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일부러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했지요. 민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의 차를 기다리거나 바쁘게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면 민호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그래, 너는? 저요? 오늘도 바빴지만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다들 친절하셔서요. 민호는 늘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던 시절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그 성실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재산이었지만 정작 그것이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와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일이 바빴고 할아버지도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할아버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황혼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지요. 자신의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로수길에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녁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에게서 오래전 잊고 지낸 인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할아버지에게서 자신이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지요. 토요일 오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번쩍이는 슈퍼카 한 대가 이 거리로 들어올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차와 함께 민호와 할아버지의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토요일 오후 가로수길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지요. 레스토랑마다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고 민호는 쉴 틈 없이 차들을 주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골목 입구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지요. 노란색 람보르기니 한 대가 천천히 거리로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차체는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낀 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드러냈지요. 옆문에서는 긴 생머리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는 휴대폰을 들어 차와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었지요. 민호가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차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민호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이거 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달려 있어.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모셔놓겠습니다. 남자는 차 키를 민호에게 던졌습니다. 키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민호가 재빨리 받아냈지요. 두 사람은 민호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고급 차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천천히 출발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운전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호가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진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무언가 재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회색 고양이였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고양이는 차 앞을 지나 반대편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주차장 입구벽에 닿았습니다. 긁히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차에서 내려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크지 않은 흠집이었지만 고급 차였기에 수리비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민호는 차를 주차한 뒤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웨이터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람보르기니 타고 오신 손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습니다. 여자도 따라 나왔지요. 뭔데? 식사 중인데.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차하다가 고양이를 피하느라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민호를 밀치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도 뒤따라갔지요. 민호는 그들을 따라가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남자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더니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야!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내 차를 긁어?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고양이가 뭐가 중요해?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남자는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사과할 뿐이었지요. 무릎 꿇어. 민호는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네 주제에 감히 내 차에 손을 대? 여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지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였다는 생각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리비 500은 각오해. 그리고 너 같은 놈이 뭘 믿고 남의 차를 만져. 다시는 이 일 하지 마.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무릎 꿇은 민호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지요. 남자는 할아버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뭔데? 이 친구 아버진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할아버지는 사이드미러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발이 사이드미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쾅! 거센 소리와 함께 사이드미러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어?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부러졌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른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가슴팍에 꽂았지요. 이걸로 수리해.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어. 남자가 수표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 건물이야. 마음대로 찾아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지요. 가로수길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을 짓밟을 때가 아니라 지켜줄 때 쓰는 거라고. 그 말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그냥 가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부러진 사이드미러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시동을 걸었지요. 람보르기니는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를 긁었어요. 손님께 피해를 줬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쇳덩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생명이야. 넌 그걸 지킨 거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울컥 눈물이 났지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발레 파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요.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지켜줄 때 쓰는 거라고. 민호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지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했고 동시에 뜻밖의 따뜻함도 존재했습니다. 민호는 내일도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차를 주차하고 할아버지와 짧은 인사를 나누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겼지요. 무릎을 꿇었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이드미러를 부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로수길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매니저는 민호를 사무실로 불렀지요. 민호 씨, 어제 일 들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문제는 그 손님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니저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지요. 화면에는 어제 그 남자가 올린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가로수길 발레 파킹 조심하세요.
차 긁어놓고 사과도 제대로 못해요.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일을 쉬는 게 좋겠대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저녁 일자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세와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날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민호는 다른 발레 파킹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경력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세 곳에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민호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평소 자리에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어디 갔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청년 잘못이 뭐가 있어? 저도 안타깝지만 본사 결정이라서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민호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요.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음식점 설거지, 배달 대행,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봤지요. 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호는 원룸 앞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집주인은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지요. 민호 씨, 다음 주 월세일인데 준비됐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만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민호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민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지요. 나흘째 아침 민호는 가로수길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지요. 레스토랑 앞에는 새로운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가 보이지 않았지요. 사흘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할아버지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호 주소 알아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고 건물을 나섰지요. 민호의 원룸은 신사동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에 도착해 민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보고 눈이 커졌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니? 민호는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은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이불,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요. 할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한테 폐만 끼쳐서. 무슨 폐?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SNS에 글이 올라갔어요. 저 때문에 레스토랑 이미지까지 나빠졌대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컵라면 몇 개가 보였지요. 책상 위에는 연체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얼마나 힘들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지요. 월세가 밀렸어요.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얼마나?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안 돼요, 할아버지.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도움이 아니야. 빌려주는 거다. 그것도 안 돼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을 보니 억지로 줄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내 말 들어봐.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이렇게 되는걸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텨야 해.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민호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지요. 내일 저녁에 밥 한 끼 하자. 내가 할 말이 있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가로수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버티자.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될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는 것일까? 민호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할아버지와의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시간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지요. 혹시 모를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지금의 민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이었지요. 작은 한식당 앞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들어가자. 식당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구석 자리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내 오랜 친구야. 음식이 정갈해.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2개를 주문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일 구하러 다녔니?
네,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당장은 어렵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요즘 일자리가 쉽지 않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었지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한술 뜨고 말했습니다. 먹어. 밥은 먹어야 힘이 나. 민호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건물 중 하나를 내가 관리해줬으면 해.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 관리인이 필요해. 임차인들 민원 받고 시설 점검하고 그런 일들. 월급도 나쁘지 않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우면 돼. 어려운 일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쌍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뭐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있다고.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왜 그날 내 편을 들었는지 아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고양이 한 마리를 지키려고 차를 긁었어.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 알면서도 말이야.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이 그런 거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지. 넌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어. 건물 5채를 모았지.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악착같이 살았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내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다툼을 했어. 내 건강보다 내 통장 잔고가 더 궁금했지. 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손자들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뭘 사주느냐만 관심 있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 않아. 할아버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넌 달랐어. 담배 피우러 나갈 때마다 감기 조심하라고 했지.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넌 모를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주는 거야. 민호는 명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할아버지, 받아. 그리고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신사빌딩 관리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민호야, 넌 부모님한테 뭘 배웠니?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들이셨네.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잖아. 하지만 할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으면 세상을 바꿔야지. 내가 바뀔 필요는 없어.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야.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내일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 할아버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지요.
손에 든 명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앞에 놓고 오래 바라봤지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지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 천천히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나야말로 고맙지.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후에 월세 드릴게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집주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약속드릴게요.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민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저녁에 민호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사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민호는 부모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신사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깨끗한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힘들 거야. 민호는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 안으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관리실은 1층 구석에 있었지요.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오전에는 건물 순찰하고 오후에는 민원 처리해. 어렵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야. 한 달 시용 기간 후에 정식 계약할 거야. 민호는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월급은 예상보다 많았지요. 민호가 망설이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적은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민호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 서명했지요. 잘 부탁해, 민호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부터 민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건물에 출근해 청소를 점검하고 임차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밀린 공과금도 정리했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할아버지가 관리실로 내려왔습니다. 민호야, 일 어때? 좋아요.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임차인들도 너 칭찬하던데.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민호는 문득 예전에 발레 파킹을 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밤의 바람이 상쾌했지요. 민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호는 궁금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가로수길에도 눈이 내렸지요.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건물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민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호 씨, 고생하세요. 2층 카페 주인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고맙게 받아들었지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관리실로 돌아온 민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했습니다. 보일러 점검, 엘리베이터 정기 검사, 3층 사무실 형광등 교체. 하나씩 메모하며 계획을 세웠지요. 일에 익숙해지면서 민호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할아버지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점심 먹으러 가자. 할아버지, 아직 일이 남았어요. 나중에 해도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함께 식사했던 그 한식당으로 향했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된장찌개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 앞에 놓았지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읽다가 눈이 커졌지요. 할아버지, 이건 신사빌딩 2층을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돈만 원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관심 없었지.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넌 달랐어. 사람을 먼저 봤어. 돈보다 생명을 지켰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게 뭔지 이제 알겠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재산이야.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받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정해. 다만 이 공간으로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 민호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2층을 올려다봤지요.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를 고양이 보호소로 만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내가 지킨 고양이 생각나니? 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해봐. 그날부터 민호는 공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관리 일을, 저녁에는 보호소 설계를 했지요. 할아버지도 가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페인트색을 고르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한 달 후 따뜻한 쉼터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2층 절반은 유기묘 보호소로 나머지는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꾸며졌지요. 깨끗한 소파와 책장, 그리고 무료 커피 머신이 놓였습니다. 개소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 옆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카페 주인, 레스토랑 매니저, 그리고 임차인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 대단해요.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고양이들도 행복해 보여요. 민호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지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보호소를 정리하다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가로수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생각나? 네.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러 나오실 때요. 그때 넌 늘 인사했지.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들이 날 살렸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시간에 넌 날 기억해줬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린 서로를 살린 거야. 그게 인연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길의 불빛이 눈 내린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민호는 문득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정말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네. 돈은 사람을 짓밟을 때가 아니라 지켜줄 때 쓰는 거라고요. 맞아. 그게 전부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지요. 며칠 후 민호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눈 쌓인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엄마, 아빠.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요. 민호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직하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두 분처럼요. 묘지는 조용했지만 민호는 부모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로수길에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지요. 따뜻한 쉼터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친 청년들이 와서 쉬고 고양이들은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느 오후 한 청년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피곤한 얼굴이었지요.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청년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정말 무료인가요? 네. 필요한 만큼 쉬다 가세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민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힘든 시간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분을 만났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저녁이 되어 할아버지가 쉼터에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청년에게 인사를 시킨 뒤 할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많이 왔니? 네. 다들 고마워하세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진짜 부자가 뭔지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았구나. 두 사람은 함께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며 매일을 버텼던 시간들이었지요. 할아버지, 저 그때 람보르기니 긁었던 거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우리를 만나게 했잖아. 맞아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가 그날 하신 말씀 기억해요. 돈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사람을 짓밟을 때가 아니라 지켜줄 때 쓰는 거라고. 아직도 기억하니?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요. 더 이상 외롭고 힘든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넌 이제 진짜 부자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내가 가진 마음이 제일 큰 재산이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가로수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쉼터를 찾았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나를 봤다. 나도 누군가에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고 싶다. 일기를 덮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제 그 불빛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봄은 계속되었고 따뜻한 쉼터에는 오늘도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